실제로 그 새손을 비방하는 익명서가 나붙었는데 그 익명서 내용에는 새손이 덕을 잃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8글자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이 정조를 그 당시에 위기에 빠뜨렸던 인물은 대표적으로 정우겸과 홍인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들에 의해서 정조가 고립되어 있었는데 당시 정조가 겪었던 어려움을 정조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걱정되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대체 정우겸이나 홍인안이 어떻게 했길래 정조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정조가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졌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조가 당시에 어떤 어려움들이 겪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조의 적들이 이 정조를 공격했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바로 정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였어요. 당시의 상황을 형고기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을미년 사이에 근거 없이 새손을 비방하는 말들이 성행했는데 심지어 새손이 기생집에 몰래 드나든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에 홍구경이 새손을 뵙고 소문의 근원을 밝힐 것을 청했다. 그래서 당시에 홍구경이 이 정조를 만나서 이야기한 장면은 정조의 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밤에 홍구경이 정조를 찾아뵙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괴이한 소문이 한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신도 들었는데 너무도 괴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홍구경의 보고를 들은 정조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홍구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젯밤에는 새손이 미행을 나왔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말은 이 일뿐만이 아니고 기기괴괴한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아마 이 기기괴괴한 말에는 아까 형고기에서 봤듯이 새손이 기생집에 드나든다더라, 또는 새손이 이렇게 밤마다 미행을 나와서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더라,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홍구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필시 지어내어 퍼뜨리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현혹시키는 것은 작은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왕새손이 어질다는 소문이 나지 않고 도리어 이와 같이 너무나도 뜻밖의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구경의 보고를 들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또한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전파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담장에 엿듣는 귀가 염려되니 많은 말을 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담장에 엿듣는 귀가 염려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정조가 365일 감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지금도 담장 밖에서 우리 대화를 엿들을까 염려가 된다. 정말 365일 감시와 사찰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홍구경은 이런 제안을 해요. 만약 유언비어를 끝까지 캐내고자 한다면 권력 실세들을 건드리게 되어 괜히 자극할 염려가 있으니 우선 포도청의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구경도 이 일의 배후에 권력 실세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소문의 출처를 캐내다 보면은 분명히 권력 실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괜히 자극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지 말고 그 당시 수사기관이 포도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청에다가 맡겨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조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들은 정조가 그러면 그대가 알아서 잘 처리해봐라,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담장에 엿듣는 귀가 염려되었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포도청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포도청이 며칠간 수사한 끝에 그 당시 이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을 몇 사람 붙잡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붙잡힌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뜻밖의 인물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일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니 연루된 자가 매우 많았다. 그 가운데 권례를 출입하는 국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화완옹주와 결탁한 자였다. 그가 이 유언비어의 출처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국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화완옹주와 결탁한 사람이었다. 이 유언비어의 출처가 이 화완옹주 쪽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좀 더 조사한 끝에 이 사건이 화완옹주의 양자인 정우겸이 꾸민 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정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미행한다는 소문이 민간에 돌았는데 사람을 조사하여 캐어보니 바로 정우겸의 사람이었다. 그가 정조를 비방했던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은 바로 정우겸 쪽이었던 거죠. 이처럼 포도청의 수사를 통해서 이 유언비어의 출처가
정우경과 화원옹주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여기서 더 파고들지 않고 정조가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말을 지어낸 자와 퍼뜨린 자들은 다 잡았는데 만약 여기서 그 근원까지 철저하게 캐내고자 한다면 어찌 난처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저 무리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여기서 더 캐내고자 한다면 앞으로 무슨 화가 닥칠지 어떻게 알겠는가. 괜히 궁지에 더 몰았다가 괜히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조가 이 사건을 덮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조가 이 세력과 전면전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조가 사건을 덮기로 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또 다른 유언비어가 궁중에 퍼지게 됩니다. 그 같은 해 2월 15일에 영조가 그 궁중에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일 후에 궁중에 몰래 빚은 술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 이처럼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이다. 그 당시 영조가 금주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궁중에서 술 빚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영조가 무슨 그 정보를 들었는지 3일 후에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누군가 이 몰래 빚은 술이 있으면 빨리 폐기 처분해라. 이렇게 미리 3일 전에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영조가 이런 명령을 내리자 궁중에서는 또 이상한 유언비어가 퍼지게 됩니다. 바로 영조의 명령이 이 세손인 정조를 겨냥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때 또 유언비어가 안팎으로 퍼져나갔는데 영조의 이번 조치는 세손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러니 저러니 전하는 말들이 많았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지어내니 다른 것이야 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영조가 그 궁중에 술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사실 세손이 지금 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세손한테 경고를 미리 한 것이다. 영조의 이번 조치는 바로 세손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궁중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영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흉악한 역적 무리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냈는데 세손이 궁 밖으로 몰래 미행을 다닌다고도 하고 혹은 세손이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적들이 이런 세손에 대한 비방을 퍼뜨림으로써 세손이 백성들로 하여금 민심을 잃게 만들려고 했던 수작이겠죠. 그 부분은 정조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그 적들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설령 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세손이 어질지 않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염려해야 할 텐데 도리어 천부당 만부당한 기기괴괴한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날마다 지어내어서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만드니 이것은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심보이다. 그가 이렇게 세손에 대한 비방 여론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세손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구나. 별로 좋은 임금이 되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심어주려고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저 적들이 지금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국은 이 세손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세자를 그 왕세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것처럼 정조의 즉위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조 역시 그 세손의 자리를 잃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황윤석이 쓴 이재난고라는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그 세손을 비방하는 익명서가 나붙었는데 그 익명서 내용에는 세손이 덕을 잃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8글자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손을 비방하는 여론을 이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퍼뜨려서 끝내는 세손의 즉위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황윤석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정조의 정적들이 이 세손을 비방하는 이런 유언비어들을 퍼뜨렸던 장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이 궁중에 자객이 들었다고 해서 이 자객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